25년에는 예외적으로 그냥 1년 내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이 지금 너무 비관론이 팽배한 것 같고 좀 너무 싸요. 기본적으로 다시 PBR가 0.8 언저리까지 온 것 같은데, 커스피가 PBR가 0.8에서 한 6개월 만에 1.3이 된다 그러면 거의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왜냐면 이제 자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요. 작가님의 11사천국 전략이 올해도 잘 될까요? 25년에는 예외적으로 그냥 1년 내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대통령 1년 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 대박 좋았고, 2009년 대박 좋았고, 13년 완전 소수였고, 17년 좋았고, 21년 좋았거든요. 보니까 이게 특히 대통령 1년 차에는 그 5월, 10월에도 수익이 그럭저럭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확실히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한국 주식이 지금 너무 비관론이 팽배한 것 같고, 그리고 좀 너무 싸요, 기본적으로. 다시 PBR가 0.8 언저리까지 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이 PBR가 0.8에서 1.4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커스피가 PBR가 0.8에서 한 6개월 만에 1.3이 된다 그러면 거의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왜냐면 이제 자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한국이 독재를 겪은 다음에 최근 32년 정도 이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16년 쪽은 이쪽, 16년 쪽은 저쪽이 지금 이제 정부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민주당과 아이들이 정부를 할 때만 주식이 올랐어요. 나머지 10년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거. 그죠?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0%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0%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100%라고 난 말을 못 하겠지만, 빵에서 100 중간 어디잖아요. 몇십 프로잖아요, 사실 확률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 주식시장만 보면 호재예요, 사실. 참고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만 주식과 부동산이 올라요. 재밌죠, 이거? 왜 그랬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통화정책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재정정책 쪽에서 국가 부채가 확실히 많이 늘어나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돈을 빌려가지고 많이 뿌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 그게 어디 가겠어요, 사실. 다 이제 자산시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많이 오르더라고요. 2017년에 한국장 엄청 좋았잖아요, 그때. 그때가 되게 묘한 게, 그것도 8년 전이었고 트럼프가 집권할 때였거든요. 그때도 트럼프가 집권해서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2016년 11월이었고, 그때 주가 지수가 2000 언저리였어요. 1900, 2000 이 언저리였거든요. 그래서 다 망한다고 했는데, 2017년에 한국 주식이 2600까지 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2000에서 2600까지 30% 스트레이트로 올라서 1년 내내 이렇게. 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가 대통령 집권 첫 해에는 어땠나요? 완전히 옛날로 가보면은 1917년, 37년, 57년이 망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1980년대 넘어간 후에는 대통령 1년 차에 주식시장이 망한 게 이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1년이 거의 유일한가? 그럴 걸요, 아마. 근데 그렇고 2001년만 유일하게 망했고요. 최근 30, 40년 동안에 9/11 그것 때문에. 그거 말고는 특히 이제 최근 5번 동안에는 미국 주식이 연속으로 10% 이상 상승했어요. 2005, 95, 13, 17, 21 다 10% 이상 올랐어요, 미국 주식이. 이번에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5년이 마지막으로 쉽게 돈 벌 수 있는 해라고 저는 봐요. 코인도 좋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보통은 이제 2월에서 3월 중순까지는 살짝 좀 안 좋은 편이고요, 보통.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러니까 그때부터 특히 대통령 1년 차는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제 특히 5월, 10월이 주식이 많이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미국 빅테크들은 그때가 좋아요. 5월, 10월 요때. 이게 보니까 확실히 이게 제조업이냐 기술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조업은 뭔가 11, 4월이 좋고 5월, 10월이 안 좋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긴 하지만, 확실히 테크 쪽은 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4월 말에 코인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5월, 10월에는 이제 미국 빅테크 이런 걸로 좀 재미를 보다가 다시 4분기 코인으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나리오를. 미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버블이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지금 버블이고요. 이제 23년, 24년 연속으로 20% 이상 올랐고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2년 연속으로 20% 이상 오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는 그게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11번인가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 20% 오르고 다음에 20% 이상 오르는 현상이 미국 증시 한 10번 이상 있었는데, 결국 다음에 미국 주식이 떨어진 건 한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제 3년차까지도 그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데, 4년차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리고 지금 엄청난 버블이죠. 사실 워렌 버핏이 요즘 이제 현금을 많이 비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누구나 사실 버블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버블이 있어도 추세를 따라가가지고 그게 꺾이면 그때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몇백 조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버블 터지는 지금 팔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버핏이 만든 버핏 지수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을
그 미국 GDP로 나누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사상 최고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봐도 지금 거의 다 사상 최고나 아니면은 2000년 후에 2위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참고로 2000년에 그때 어마어마한 버블이 형성이 되고 2년 만에 나스닥이 85% 빠졌습니다. 퍼, PBR, 그리고 버핏 지표, 뭐 이런 것들. 그런 지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1년 수익을 예측할 때는 밸류에이션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1년 수익을 보면은 퍼 70짜리 주식이 퍼 5짜리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가 지수 전체를 보고 10년 수익률을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10년 수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밸류에이션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다 하면은 향후 10년 동안에 미래 수익이 되게 안 좋고요. 반대로 지수의 퍼가 엄청 낮다라고 하면은 향후 10년 동안에 기대 수익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은 지수 자체가 퍼나 이런 것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향후 10년 동안에 기대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은커녕 예금도 못 따라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사실 패러다임이 한국 주식은 그지 같고 미국 주식이 전부 다 몰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25년부터 35년까지 그 10년 동안에 미국의 기대 수익률은 되게 낮아요. 근데 예금보다 못할 거예요 아마. 버블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증시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면은 그 모멘텀이 안 끝났으니까. 왜냐면 저는 가난뱅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끝난 후에 빠져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는 어리석어서 저는 그냥 패시브로 이제 한 75% 정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25%는 그냥 퀀트적으로 소형주 뽑아가지고 투자하고 있고 그 소형주가 뭐 하는지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네. 저 그 이름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작년에도 그냥 우연히 뭐 6배, 7배 오르는 소형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제서야 그 주식이 뭔지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무슨 트럼프 관련 뭐 테마 뭐 주고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내년부터는 저는 좀 재미없게 봐요, 미국 주식을. 앞으로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한국 주식은 짝수에 거의 많이 빠져요, 그냥. 예. 저도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짝수에는 늘 미국의 선거가 있잖아요, 이게. 예. 근데 오히려 미국은 선거할 때 돈을 펌핑해가지고 주가를 살려 올리는데, 근데 한국은 그 미국 증시에 그 이제 불확실성만 물려받고 펌핑하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상단을 3,000에서 3,200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위로 가겠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를 맞는 적이 없거든요. 제가 보통 예측을 할 때 애널리스트가 그러니까 하단이 여기고 상단이 여기구나. 그럼 그걸 좀 빼고 예측을 해요, 보통. 얘는 어차피 틀리니까 이 사람들은. 올해 4,000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의 상단이 3,000에서 3,200이면 당연히 그건 넘어가겠죠. 오히려 꽤 큰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22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동안 제로로 가다가 갑자기 5%를 올려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은 이게 뭐 지금 5%가 4.75가 되네, 4.5가 되네, 사실 뭐 요만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티끌 같은 경우인데 티끌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팔짝팔짝 뛰는 거 보고 되게 웃겨요, 저는 사실. 예, 별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영웅에서 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업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가산금리 2%면은 내가 10억을 빌렸는데 그럼 이제 2천만 원 이자를 낸 거잖아요. 2% 이자를 냈다고 치면은 갑자기 7%로 올라버렸어. 그러면은 2천을 내는 게 7천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기업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솔직히 이자가 이제 6천이었는데 그게 뭐 5,750이 되냐, 5,500이 되냐, 6,250이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은 오히려 너무 호들갑을 많이 떠는 것 같아요. 저는 금리를 지금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어요, 사실. 금리 인하 때는 채권이 보통 이제 유리하긴 한데 이번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좀 실망했어요, 제가. 저는 장기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도 보통 같이 내려가긴 하는데 이번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퍼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좀 잃었어요, 작년에. 작가님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최근에는 이제 코인에 다시 많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그 풀 매수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의 다 현금이 없죠, 지금은. 그 전통 자산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6, 70% 되는 것 같고 3, 40%가 코인인 것 같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근데 한 3분의 2가 전통 자산이고 3분의 1 정도가 코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 3분의 2에 대해서는 지금 50%가 주식이고 30%가 채권이고 20%가 금이거든요. 근데 그 주식에서는 또 이제 그러니까 50%가 주식이라고 했는데 20이 한국, 20이 미국이고 그다음에 333 정도가 이제 인도, 일본, 중국이에요. 만약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일단 20%를 비트코인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80%를 전통 자산에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똑같이 그냥 5, 3, 2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50%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미국 뭐 ETF 절반, 뭐 한국 ETF 절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채권은 이제 한국, 미국도 절반하고 나머지 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냥. 쉬워요, 그거. 기별주 굳이 안 해도 되고. 투자하면서 고민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고민은 별로 이제 하지 않고 그때그때 생각하는 거를 데이터를 두들겨 가지고 이제 살펴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 월부터 4 월까지 보통 코인이 얼마 만에 올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코인이 오를 때 예를 들면 그러면은 11 월부터 1 월까지 많이 오른 놈이 더 올랐나 아니면 적게 오른 놈이 더 올랐나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가 코인이 더 많이 올랐나 고가 코인이 올랐나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고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고민을 안 해요. 예. 그냥 이제 내가 질문이 생기면 그거 제가 진짜 답변을 하려고 하죠, 저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25년이 개인적으로 쉽게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올해 뭐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심지어 금까지도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 참고로 이제 원자재 쪽은 2019년부터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6년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데 보통 얘가 가면 10년 정도 가고 마지막이 가장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 은 이쪽도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5년에 거의 모든 자산을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26년부터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년대 말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밸류에이션 무게가 결국은 시장을 짓누르면서 결국은 언젠가 이게 한번 터질 거거든요. 그게 26년에 터질지 28년에 터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터질 거기 때문에 20년대 하반기는 저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많이 땡겨서 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